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소은은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1살의 소은은 결혼 2년 차에도 여전히 신혼의 정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오늘은 어떤 반찬을 넣을지 고민했죠. 김밥에 들어갈 단무지와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양념해둔 불고기까지 차례대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소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어요. 도마 위에서 오이를 채 썰고 당근을 곱게 채 썰어 무쳤습니다. 팬에는 계란물을 부어 노릇하게 마리를 붙이고 다른 팬에서는 불고기를 볶아냈죠. 김밥을 말 때는 속재료가 고르게 들어가도록 정성스럽게 펼쳐 담았어요. 하나하나 김밥을 자를 때마다 단면이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34살의 경민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경민은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으며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회의 자료 점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만나야 할 고객들까지 빼먹지 않고 체크했어요. 거실로 나온 경민은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김밥 한 줄과 잡채,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소은이 예쁜 도시락통에 하나씩 담아주는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침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소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민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김밥도 넣고 어제 만든 불고기도 넣었어요. 점심때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라고 말하며 도시락 가방까지 챙겨주었죠. 경민은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출근길에 나서는 경민을 배웅하며 소은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 꼭 챙겨 드시고요. 라고 당부했어요. 경민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에도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정한 신혼부부라고 생각할 거였어요. 하지만 소은의 진짜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민이 완전히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한 후 소은은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다시 한번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아이섀도를 진하게 칠했죠. 립스틱도 평소보다 선명한 색으로 발랐어요. 옷장을 열어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속옷은 평소와 다른 레이스 소재의 화려한 것으로 골라 입었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습니다. 목과 손목, 그리고 귀 뒤까지 꼼꼼히 발랐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소은은 또 다른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경민에게 싸준 것과 똑같은 메뉴였지만 더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김밥도 더 두툼하게 자르고 불고기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예쁘게 담아내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죠. 소은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길에서 택시를 잡으며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강남 쪽 오피스텔이었죠. 택시 안에서 소은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미 나왔어. 1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도 맛있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고 소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해봤어요. 택시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춰 섰을 때 소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죠.
소은은 도시락 가방을 단단히 잡고 오피스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조명이 이곳이 보통 오피스텔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소은은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을 가리키는 버튼이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도시락 가방 속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들어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소은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소은은 1223호를 찾았어요. 익숙한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면서 39살의 상훈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상훈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상훈은 소은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다렸어 라고 말하면서 소은을 안으로 들여보냈죠. 소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상훈은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왔어? 라고 물어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소은은 이곳의 분위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상훈이 운영하는 회사가 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거리도 넉넉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훈은 소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침에 내가 만든 도시락 먹으면 하루가 기분 좋아져 정말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소은은 상훈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김밥도 만들어 왔어. 당신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죠. 하지만 도시락을 열어보기 전에 상훈은 소은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소은은 상훈의 품에 안기며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민과의 결혼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상훈은 소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소은을 한 명의 여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상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경영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상훈에게 소은은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소은의 순수함과 정성이 상훈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죠. 특히 소은이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상훈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상훈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바깥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라고 속삭였죠. 오피스텔 밖에서는 바쁜 도시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곳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이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훈은 소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소은은 자연스럽게 상훈의 가슴에 기대었어요. 이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상훈이 소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서 소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소은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상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죠. 상훈이 먼저 소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작했어요. 소파에서 시작된 이들의 시간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상훈은 소은을 안은 채 일어나 침실 쪽으로 향했어요. 소은도 상훈의 목에 팔을 감으며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침실 문이 열리자 어제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베개들이 침대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침실을 보며 웃었어요.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정리를 못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우리 시간이니까 라고 속삭였죠. 소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창가 쪽 커튼은 반쯤만 닫혀 있어서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상훈이 음악을 틀어놓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죠. 이런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소은이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락은 나중에 먹어도 돼. 우리가 먼저 중요하잖아. 라고 속삭이며 상훈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상훈도 소은의 말에 동의하며 부드럽게 응답했습니다. 맞아, 음식은 다시 데우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했죠.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바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했죠.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상훈이 소은에게 말했어요. 같이 씻을까? 라고 제안하자 소은도 좋다고 대답했죠. 욕실에서도 이들의 친밀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이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안고 누웠습니다. 상훈이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속삭였죠. 소은도 상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라고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이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소은이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상훈의 품에 안겼어요. 이들만의 특별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6시 반에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은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경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소은의 얼굴에 화장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소은은 경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회의 일찍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민은 그런 소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경민은 계속 소은을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지만 경민 앞에서는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했죠. 이런 모습들이 경민에게는 수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경민은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회사 노트북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소은의 노트북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소은이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노트북을 켰는데 바탕화면에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택시 어플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택시 어플을 클릭해 봤어요.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매일 오전 8시 30분경에 집에서 출발해서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가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이죠. 경민은 그 주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은이 일하는 작업실도 아니고 평소에 가던 카페나 헬스장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주소였죠. 더욱 이상한 것은 매번 비슷한 시간에 출발해서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민은 그 오피스텔이 어떤 곳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었고, 사진을 보니 꽤 비싼 곳 같았습니다. 소은이 왜 이런 곳을 매일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새로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소은에게 경민이 물어봤어요. 요즘 일이 많이 바빠 매일 외출하는 것 같던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은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경민에게는 그 대답이 영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경민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일 때문일 수도 있고 경민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택시 이용 내역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더욱이 소은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소은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혹시 이 도시락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죠. 소은의 평소 행동들도 다시 돌이켜보니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경민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는 반차를 내서 소은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경민은 평소와 다르게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개인 용무가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소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소은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불고기.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을 나선 경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차를 타고 나가지 않고 건물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은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봤죠. 약 30분 후
운동복 차림의 소은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경민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가는 택시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죠. 운전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경민의 간절한 부탁에 응해주었어요.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택시를 따라가면서 경민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0분 정도 지나자 소은이 탄 택시가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경민이 노트북에서 확인했던 거주소였어요. 경민은 자신의 택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소은이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 여러 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민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어요. 오피스텔 맞은편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경민은 그곳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를 잡았어요. 오피스텔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카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경민은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경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소은이 어떤 남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상의를 벗고 있었고 소은은 슬립 차림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남자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어요. 경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아침마다 봤던 그 정성스러운 도시락이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욱이 소은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를 위해 계속 촬영했어요. 침실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음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경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결혼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를 고마워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니 말이에요. 1시간 정도 더 지켜본 후 경민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이 사실을 소은에게 추궁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소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반차 써서 일찍 왔어 하고 말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소은은 경민을 보고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경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남자와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저런 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경민은 우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골라냈어요. 소은이 도시락을 남자에게 먹여주는 장면과 두 사람이 침실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침대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소은이 반쯤 벗은 채로 그 남자 위에 올라탄 장면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촬영한 것이라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소은의 얼굴과 행동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민은 이 모든 파일들을 USB에 저장했어요. 오늘 밤 소은과 마주할 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경민은 소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오랜만에 둘이서 천천히 식사하자라고 말했어요. 소은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요리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날이야? 라고 물어봤죠. 경민은 그냥 오랜만에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경민은 근처 맛집에서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직접 요리할 실력도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은에게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촛불까지 켜서 분위기를 냈습니다. 소은은 경민의 정성에 감동받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경민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바쁘긴 하지. 새로운 클라이언트랑 프로젝트 잘 되어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소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죠. 경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시락 매일 정성스럽게 싸주는데 내가 뭘 먹는지 알면 놀랄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소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로 싸주는 건데 라고 당황하며 대답했죠. 경민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어요. 소은은 경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이 USB를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하자 소은도 따라 나왔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면서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소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은은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경민은 조용히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과 1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촬영된 소은이 도시락을 남자에게 먹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소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민아, 이건 오해야. 정말 그냥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는 거였어 라고 급하게 말했지만 경민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을 재생했거든요. 소은이 슬립 차림으로 침실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소은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와 침대에서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은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경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계속 빌었지만 경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민은 리모컨으로 영상을 정지시키고 소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는 걸 보면서 고마워했는데 그게 내 몫이 아니었구나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시락도 너도 이제 내 몫이 아니야. 그날 밤 경민은 소은의 눈물과 사정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죠. 소은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경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경민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그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고 했어요. 소은은 경민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경민은 소은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결혼 2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미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잡아둔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는 경민이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택시 이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죠. 경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민에게는 다른 계획도 있었습니다. 상간남인 상훈에게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훈의 신상 정보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정보와 집 주소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승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상훈이 기혼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었거든요. 경민은 상훈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어요. 이혼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상훈이 배상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소은과 상훈에게 각각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소은은 소장을 받고 경민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하지만 경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상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훈은 급하게 경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죠. 하지만 경민은 상훈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만 남겼어요. 경민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훈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죠. 상훈이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상훈의 가정도 완전히 파탄이 나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경민은 상훈의 아내 연락처를 알아낸 후 모든 증거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상훈의 아내는 충격을 받고 즉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이 정말 이런 일을 했어.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분을 터뜨렸죠. 상훈은 변명해 보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상훈의 아내는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어요. 상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과 거래처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덕성을 중시하는 몇몇 대기업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상훈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상훈은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경민의 의지도 확고했거든요. 합의를 시도해봤지만 경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소은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특히 소은의 아버지는 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소은을 질책했죠.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클라이언트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기도 어려워졌어요. 경민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냉정함으로 바뀌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경민은 서울 서북쪽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 집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비춰졌어요. 경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하면서 이곳이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 그리고 어제 사온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경민은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울리는 동안 경민은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소은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밥을 말고 불고기를 볶으며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신호음이 울리자 경민은 일어나 도시락을 꺼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만들어주던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구성이었지만 경민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젓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으며 경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차라리 속 편하다. 정성 가득한 배신보단 차가운 고독이 낫지라고 중얼거렸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경민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재판 결과는 경민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왔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소은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상훈에게서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죠. 하지만 돈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만족감은 있었어요. 소은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경민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날에도 소은은 법정 밖에서 경민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경민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자.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야 라고 말이죠. 상훈의 경우는 더욱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상훈은 회사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몇몇 주요 거래처를 잃으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경민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의 변화는 없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를 완료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졌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거나 독서를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가끔 동료들이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경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하나뿐이라 금세 끝났어요. 예전에는 도시락통과 반찬통까지 여러 개를 씻어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진 삶이 경민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경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더 밝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이지만 확실한 현실을 사는 것이 훨씬 나았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경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들과 꿈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이제 누구를 의심하지도 배신당하지도 않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